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김하나 팀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네이버 광고 유형 및 유형별 특성입니다.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브랜드 검색을 다룰 예정이고요. 배너 광고에서는 GFA 광고를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목차는 네이버 광고 유형에 대한 설명, 검색 광고에서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브랜드 검색, 배너 광고에서는 GFA 광고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광고의 유형입니다. 네이버 광고는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로 구분이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광고의 경우에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와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진행이 가능한 파워링크, 쇼핑 검색, 그리고 브랜드 검색 이렇게 총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는 검색 사용자가 인터넷 매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임의의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때 검색 결과 페이지 혹은 정보 페이지 상하단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광고를 노출해서 광고 매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의 인터넷 광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색 광고를 왜 해야 하는가라고 보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유저들은 어떤 액션을 하거나 특히 구매를 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로 이 검색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전환, 구매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이 검색 광고가 필수적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검색 광고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100% 키워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광고 효과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CPC, 클릭당 과금 형태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노출 순위가 CPC로 결정되기 때문에 원하는 순위의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검색 광고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관리 리소스가 많이 투여된다. 그리고 검색 광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부정 클릭 발생을 100% 방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초기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 광고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TND이고요. TND는 검색 광고 내의 제목과 설명을 뜻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는 광고 소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품질 지수인데요.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로 기본은 4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품질 지수의 경우에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은 태초부터 광고 플랫폼이 아니라 검색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이 포털 플랫폼으로서 소비자가 혹은 유저가 검색하는 키워드와 가장 맞는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광고 구자가 있다 보니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로 인해서 유저들이 찾는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광고를 진행할 때는 이런 품질 지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PV와 UV, 이제 홈페이지 유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단어들인데요. PV는 방문자가 둘러본 페이지 수를 의미합니다. 방문자가 둘러본 페이지의 수이기 때문에 같은 사용자가 같은 페이지 혹은 여러 페이지를 방문을 해도 여러 번 모두 집계가 됩니다. 그 반면에 UV의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은 방문자 수치의 순 방문자 수를 의미합니다. 한 명이 여러 페이지를 접속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UV는 한 명이 될 것이고 PV는 그 사람이 머무는 페이지가 모두 집계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DT인데요. DT는 체류 시간으로 방문자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머무는 체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금 방식이 가장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CPM과 CPC가 있고요. CPM은 천회 노출당 비용, CPC는 클릭당 발생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에 필요한 단어들을 저희가 익혔기 때문에 네이버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파워링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링크 광고는
네이버의 내부, 외부, 다양한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이고요. 네이버의 통합 검색 페이지 혹은 서비스 페이지, 그 다음에 파트너사 페이지들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휴 사이트에 제휴가 되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각 영역에 대한 광고 노출 여부나 각 구자에 대한 입찰가 가중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파워링크 관련 광고입니다 라고 뜨는 영역의 광고들이 지금 설명드리는 네이버 검색 광고의 파워링크 영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파워링크 광고는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광고이고 최대 10개까지 한 번에 노출이 됩니다. 노출 위치 특성상 광고 주목도가 매우 높은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비즈 사이트라고 해서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파워링크 하단에 최대 5개까지 노출이 되는 또 비즈 사이트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모두 통틀어서 다 파워링크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워링크 광고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파워링크 광고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진행이 가능한 광고 상품입니다. 광고주는 복수의 계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 중복 계정은 동일한 사업자로 최대 5개까지 계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 아이디와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개까지 계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광고 계정의 경우에는 광고주 계정이 있고 그 다음 캠페인, 그리고 광고 그룹, 키워드와 소재 요 순서로 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광고 그룹 안에는 키워드와 소재가 존재하고 한 개의 광고 그룹 안에 최대 1000개의 키워드 그리고 5개의 소재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구조 중에 캠페인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캠페인은 일련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목적을 기준으로 묶어서 이제 세우는 광고 전략의 단위입니다.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가장 처음 세팅하게 되는 단위인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활동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기간이나 예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광고주 계정당 최대 200개까지의 캠페인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광고 그룹입니다. 캠페인 활동에 대한 개별 실행 방법을 설정하는 단위로요.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디로 안내할 것인지, 즉 타겟팅, 키워드, 웹사이트, 소재, 확장 소재, 연결 URL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캠페인당 최대 1000개, 광고주 계정당 최대 10,000개까지 만들 수 있는 광고 그룹입니다. 그 다음은 키워드인데요. 검색 사용자가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광고주가 광고를 노출시키는 단위입니다. 광고 그룹별로 광고를 노출시킬 키워드를 추가하고 광고 그룹 입찰가와는 별도로 키워드별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는 키워드 확장 기능을 통해서 광고 그룹에 등록된 키워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의 경우에는 광고 그룹당 최대 1000개, 광고주 계정당 최대 10만 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재입니다. 사용자에게 보이는 광고 요소로 검색 광고에서는 대표적으로 광고 문안이 이 소재에 해당되고요.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제목과 설명, TND가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광고 노출 매체별로 광고 소재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외에 확장 소재 유형으로는 전화번호, 네이버 예약, 네이버 톡톡, 위치 정보 등 굉장히 많은 확장 소재가 존재하고요. 광고 그룹당 최대 5개까지의 소재를 만들 수 있고 확장 소재는 유형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 광고 유형의 검색 광고 쇼핑 검색입니다. 쇼핑 검색은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또 나뉘는데요. 우선 쇼핑 검색 자체는 상품을 탐색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검색하는 이용자에게 광고주의 상품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쇼핑 특화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통합 검색의 쇼핑 영역과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다양한 콘텐츠 매체에서 더 많은 이용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쇼핑 검색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에는 쇼핑몰 상품형, 제품 카탈로그형, 쇼핑 브랜드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쇼핑몰 상품형부터 살펴볼 텐데요. 쇼핑몰 상품형은 쇼핑몰, 즉 판매처인 광고주의 상품을 네이버 통합 검색의 쇼핑 영역, 그리고 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에 효과적으로 노출하고 컨텐츠 지면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미지형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아마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보신 이제 네이버 쇼핑의 검색 광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쇼핑몰 상품명은 네이버 통합 검색 PC 모바일에 노출이 되고요. 네이버 쇼핑 영역의 상단 및 중간에 2개에서 4개 정도의 광고 영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 내에서는 상단 및 중간에 4개에서 8개의 광고가 한 번에 노출이 됩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 모바일 뉴스, 지식인, 카페 등등 여러 콘텐츠 지면에도 제휴가 되어 있어서 노출이 되는 광고 상품이고요. 노출 방식은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 광고주의 상품 단위로 노출할 수 있는 이미지형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품 단위로 노출이 된다라는 말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파워링크 광고는 키워드 단위로 노출이 되는 광고 상품이었는데요. 반대로 쇼핑 검색은 상품형이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를 지정할 수가 없는 광고 상품입니다. 이 점을 꼭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광고비의 경우에는 상품 단위로 적용한 입찰가와 이용자가 검색한 키워드와 상품의 연관도에 따라서 광고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거는 파워링크와 유사한 단위라고 보면 되고요. 기본적인 이제 과금 방식은 CPC 형태이고 파워링크에서는 키워드와의 연관도, 쇼핑 검색에서는 상품과의 연관도에 따라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쇼핑 검색에서 제품 카탈로그형이고요. 이거는 일반 쇼핑몰 상품이 아닌 네이버 쇼핑이 구축해 놓은 제품 카탈로그로 연결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대상 카테고리는 패션 의류, 패션 잡화, 식품, 출산, 육아, 가구 인테리어, 스포츠, 레저, 화장품, 미용, 생활 건강, 디지털 가전 이 카테고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 가능 광고주는 카탈로그 제품의 소유권을 가진 제조사, 브랜드사, 그리고 독점 유통권 계약자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또 카탈로그 제품 소유자가 승인한 단독 광고 집행 확인서를 보유한 위임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상품형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탈로그형의 경우에는 집행하기 전에 집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품 카탈로그형은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는 동일하게 네이버 쇼핑 영역의 상단 및 중간에 2개에서 4개, 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 내에서는 상단 및 중간에 4개에서 8개가 노출이 되고요. 동일하게 콘텐츠 지면에도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 대상을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네이버 쇼핑이 구축해 놓은 제품 카탈로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소유권을 가진 제조사, 브랜드사, 독점, 유통권, 계약자만 집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비는 네이버 쇼핑 검색의 쇼핑몰 상품명과 동일하게 입찰가로 적용이 되고요. 키워드와 상품의 연관도에 따라서 순위가 최종 결정됩니다. 그 다음은 쇼핑 검색의 쇼핑 브랜드형입니다. 쇼핑 브랜드형은 네이버 브랜드 패키지에 가입한 브랜드사의 컨텐츠와 상품을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에 효과적으로 노출시켜서 브랜드와 제품 라인업을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 전용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사실 굉장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집행 가능 카테고리는 순금, 상품권 등 브랜드 패키지 서비스 대상이 아닌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는 가능합니다. 대신 집행 가능 광고주로는 네이버 쇼핑 브랜드 패키지 권한을 가진 브랜드사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노출 위치는 네이버 모바일 쇼핑 검색 상단 및 하단, 네이버 PC 쇼핑 검색 우측 상단 및 하단에 노출되고요. 보통은 1개에서 5개가 노출이 되고 별도의 구자가 있습니다. 광고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쇼핑 브랜드 패키지 권한을 가진 브랜드사만 집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광고비는 동일합니다. 네이버 광고 유형의 검색 광고에서의 마지막 유형인 브랜드 검색입니다.
브랜드 검색은 이용자가 브랜드 키워드 또는 브랜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검색할 때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 통합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콘텐츠형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효과적인 브랜딩을 진행할 수 있고 검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 상품이고요. 아마 지금 예시로 넣어놓은 것처럼 이런 형태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브랜드 검색의 일부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검색의 경우에는 상품별로 다양한 광고 소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미지나 텍스트, 동영상 등과 함께 최신 브랜드 컨텐츠를 한 곳에서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 고객에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소재 내에 클릭하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세분화된 URL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카테고리나 주요 상품 페이지로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이 기능 때문에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는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브랜드 검색 광고 노출 위치랑 개수를 좀 말씀드리면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네이버 통합 검색 페이지 최상단 영역에 노출이 되고요. 광고주가 구매한 키워드에 대해 한 개의 광고가 단독 노출됩니다. 그리고 해당 키워드에 대한 사용자의 검색 의도가 달라졌을 경우 브랜드 검색 상단에 콘텐츠 검색이 노출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우리가 아무 키워드나 등록한다고 진행할 수 있는 광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가능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 광고하고자 하는 브랜드와 충분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키워드에만 광고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브랜드명, 그리고 제품명, 혹은 브랜드명과 관련된 브랜드명이 들어간 플러스 가격, 후기 이런 키워드만 브랜드 검색 광고로 집행이 가능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써드린 것처럼 업체 및 소재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에는 사용할 수 없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키워드는 최대 3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브랜드 검색 광고의 과금 방식과 광고 단가인데요. 브랜드 검색은 계약 기간 동안 정해진 광고비를 지불하는 정액제 상품입니다. 광고 단가는 최소 50만 원부터이고 노출 기간이나 가능한 키워드의 기간 조회수를 합산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하고자 하는 기간과 광고를 게재한 키워드 개수, 그리고 그 키워드의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광고 기간은 최소 7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